좋아요, 구독.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상황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 소폭으로 상승 마감이 되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약 7거래일간의 지수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국내 증시 상당 기간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었죠. 어제는 반등의 조짐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특히 코스닥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휴장으로 그리고 금일 블랙 프라이데이 조기 폐장으로 인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국내 증시는 미 증시를 추종하는 만큼 그런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제의 상승 또한 미국 증시 개장 시간 동안 일부 기업들의 4분기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게 나오게 되면서 국내 증시 또한 덩달아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반등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휴장과 함께 조기 폐장 이슈를 의식한 걸까요?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는 환율 또한 1350원 선으로 올라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없이 마무리가 되었으며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은 플러스 1.8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도하는 강한 섹터가 없이 그나마 네옴시티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네옴시티의 대장주인 한미글로벌 그리고 유신이 어제 다시금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보면 한미글로벌과 유신의 흐름이 코스피 지수와 상당히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네옴시티의 대장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는 동안에 2등, 3등주에 이어서 4등, 5등, 네옴과 아주 조금의 관련이 있다면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침체를 겪으면서 수급이 다시금 네옴시티의 대장주로 돌아온 만큼 현재는 철저한 개별 테마 장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엔터테인먼트 주들 또한 이 빈살 만에 사우디 국부 펀드가 카카오 엔터에 투자한다는 소식 속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키다리 스튜디오의 상한가 마감, 뒤를 이어서 DNC 미디어의 21% 상승, 대원 미디어와 미스터 블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국 내에서 한국 영화가 OTT에서 서비스가 재개가 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A스토리, 위지웍 스튜디오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자 게임업계도 한 차례 출렁임을 보여주었죠. 이 중국과 한국의 사이가 좋아지는 듯한 기조가 보이자 한한령이 해제가 될 거라는 기대에 힘입어서 데브시스터즈, 웹젠, 액토즈 소프트의 상승 또한 눈에 띄었습니다. 이처럼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대형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자 개별 테마 종목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하루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 기대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제도 우리 시장을 좀 강타하는 모습이었는데 관련돼서 어제 국내 증시 흐름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장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24일인 오늘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관련돼서 관련 종목도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오늘 시장이 반응을 할지 궁금한데 이슈에 대한 포인트 짚어주신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가동이 됩니다. 지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변화했던 것들이 바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점이죠.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남에 따라서 이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정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19년도 대형 매장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이후 첫 확대 조치로서 이제는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가 되고 종이컵을 비롯해 플라스틱 빨대까지로 확장이 됩니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정해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민간 단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 영상을 배포를 하거나 일회용품 감량 아이디어를 공모전을 통해 모으고 텀블러 및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유도하는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과 손님들 사이에서는 불편함에 대한 마찰이 예상되면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양상입니다. 환경을 생각한 좋은 정책임은 분명하게 맞으나 이렇다 할 대체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번 정부의 정책은
대체 가능한 품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대체 품목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분해 관련 기업들이 관심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 LG, 롯데, 하나 등 유수한 기업들에서도 이미 이 분야에 아낌없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무림페이퍼의 생분해 종이컵, CTK의 농업 폐기물 이용 생분해 플라스틱 개발, SK이렉트럭스의 썩는 플라스틱, 에콜그린이 대표적인 예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은 향후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봐야 할 분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의 규모는 18년도부터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초기 시장 규모는 약 202억 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이 규모는 약 2배가량 성장한 409억 달러로 4년 만에 약 2배 이상의 규모 성장을 보여준 만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 이슈 짚어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종목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미리 좀 이야기를 들으니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관련돼서 왜 다시 이 종목을 봐야 하는지 꼭 봐야 되는 이유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인공이 무림페이퍼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다시 오늘 추천드리는 이유는 오늘부터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7%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던 만큼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린 이유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도 짚어드렸지만 환경에 대한 정책은 이 그린 캠페인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대세 흐름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 정착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바로 대체 품목이 없다는 점인데요. 이 무림페이퍼는 이러한 현재의 문제와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무림페이퍼에서는 친환경 종이계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 중인데요. 친환경 수용성 코팅 기술을 이용해서 100% 재활용 생분해가 되는 종이컵인 바로 네오폴의 컵을 개발한 이력이 있고요. 이는 제조업계 최초로 유럽 최고 시험 인증 기관에서 발급하는 국제적 환경 인증 OK 컴포스트 이 생분해성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망원경형 그리고 U자형 종이빨대 원지를 최초로 개발해서 식약처에서 안정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FDA와 유럽의 BFR의 안정성 인증을 받아 상당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건 이미 세간에 인증을 했었죠. 이외에도 무림페이퍼는 고급 화장품과 약품 포장에 사용되는 CCP인 고급 용지 부분에서는 이미 국내 1위의 점유율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테마이기 때문에 꾸준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은 그간의 장기간 하락 추세 패널을 깨게 되면서 상당 부분 올라와 주었는데요. 장기, 단기 이동 평균선을 전부 다 올라타게 되면서 최근 강한 지지를 받아주고 이슈화가 계속됨으로 따라서 거래량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일 종가로 2,695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말했던 가격 대비해서 100원가량 올라간 가격이죠. 이 매수가는 2,700원 아래 진입을 권장드립니다. 1차 목표가로는 단기적 고점이 2,915원, 2차 목표가로는 3,05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선물가로는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교차한 지점이 2,5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진입가 2,700원 이하, 손절가는 2,500원, 1차 목표가는 2,915원, 2차 목표가는 3,05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무림페이퍼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니만큼 더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주가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변동된 가격 사항까지, 이 증시 사항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두 가지 이슈를 좀 짚어볼 텐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앞으로 좀 다가왔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기대감이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기대감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 기대감보다는 좀 우려 섞인 모습을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항이죠? 네, 미국 증시는 목요일 추수감사절 휴장과 함께 다음 날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 조기 배장을 진행을 하죠.
이처럼 미국 증시는 연말 특수효과로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날 전망인데 일각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경기 침체가 확실시 되는 만큼 지난날의 연말 소비 효과를 기대하기엔 글쎄요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상당히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마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신세계 야구단인 SSG 랜더스, 쓱 랜더스가 창단 1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게 되면서 신세계그룹의 모기업인 이마트에서는 쓱세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쓱세일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었죠. 이번 쓱세일 기간 동안 삼겹살은 무려 230톤가량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물량인데요. 삼겹살 단일 품목의 매출만 해도 무려 33억 원을 기록을 한 가운데 어제 23일 기준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쓱세일 기간 동안 이마트가 올린 매출액은 무려 목표치의 140%, 40%나 더 달성을 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할인 행사가 창립 29주년 기념으로 11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월드컵 시즌과 함께 연말 특수효과로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마트의 소비 흐름은 상당히 좋을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자세하게 좀 이슈를 짚어주셨는데 참 이 쇼핑 시즌이 무섭습니다. 대대적인 세일을 한다고 하면 저도 가서 살 게 없는데도 괜히 하나씩 집어오게 되더라고요. 관련돼서 그러면 오늘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이마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말의 기대 효과 플러스 월드컵 특수 효과에 힘입어 물밀듯 밀려오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이마트에서는 29주년 이벤트를 11월 말까지 연장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기대에 힘입어 이마트의 4분기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입니다. 이 또한 신세계 그룹 자체에도 호재가 있는데요. 기존 백화점의 부동의 1위 기업은 바로 롯데그룹이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추격체가 지금 상당히 놀랍죠. 롯데그룹은 국내 33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신세계그룹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3개의 수준에 불과 못합니다. 그런데 올해를 무난하게 보내게 된다면 올해의 판매량을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를 한다면 바로 내년 초가 될 경우에는 1위 자리를 이제는 신세계가 가져올 타이밍이라는 게 업계 내에 상당히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현재 신세계그룹은 리뉴얼을 모토로 달리고 있는 만큼 새로운 상황에 아주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백화점과 마트의 콜라보레이션도 상당히 자주 하는 만큼 연말 이벤트 또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지금의 개별 테마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이 연말 특수 효과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될 예정인 이마트는 이번 연말과 4분기 실적 시즌에 상당히 걸맞는 아주 안성맞춤인 종목이 되겠죠.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기간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약 한 달간의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제부로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잘 알고 계시듯 골든 크로스는 추세 변환의 변곡점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94,000원 이하, 1차 목표가는 단기적 고점으로 형성된 10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고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2차 목표가까지 공략을 해도 괜찮을 전망입니다. 8월 1일 접어들면서 장대 음봉이 형성된 이 부근이 바로 11만 5천 원인 2차 목표가인데요. 2분기 호실적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라면은 이 부분까지 충분히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매수가는 94,000원 이하, 손절가 88,000원, 1차 목표가로는 10만 5천 원, 2차 목표가로는 11만 2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 이마트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 정보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건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 장 전에 세워볼 수 있는 작전, 어떤 작전이 유효할까요? 네, FOMC 회의록이 새벽 시간 공개됨에 따라서 미 증시는 한 차례 출렁임이 나왔었죠.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을 하게 되면서 오늘은 그 여파가 금일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추종할 지표가 없기 때문에 중국과 홍콩 증시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전망인데요. 중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상당히 좋지 않은 시장 상황이지만 지난번 G20 정상회의 이후로 일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시장은 한동안 눈치 보기 장세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어제의 대장격인 종목이 오늘은 아주 철저하게 시장에서 잊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하죠. 시장의 섹터 순환이 엄청 빠른 만큼 단기적인 목표로 접근한 종목들은 철저하게 일주일 내로 빠르게 청산을 목표로 잡으시고, 먼 미래를 기약하는 종목은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홀딩하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